안녕하세요. 세상의 첫 손을 보이는 야생 화학 이야기꾼 한송순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첫 손을 보이는 야생 화학 이야기 119편 작살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살나무 꽃말은 총명입니다. 무덥던 더위가 어느새 사라지고 알싸한 바람이 불어 마음이 심숭생숭해질 때까지 산 가장자리에 귀여운 보라색 구슬을 송글송글 매달고 있는 자그마한 나무가 눈길을 끕니다. 고운 자수정 빛깔을 그대로 쏙 빼닮은 아름다운 작살나무 열매는 대자연이라는 장인의 작품이랍니다. 작살나무는 봄에서 여름까지 아름다운 가을 열매를 만들기 위해 조용히 준비합니다. 이 시기에는 엇비슷한 이웃나무들과 푸르름에 섞여 전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눈이 아니면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꽃은 숲속의 초록빛이 한층 짙어진 6월에서 8월 한여름의 어느 날 비로소 작살나무는 잎 겨드랑이에 연보랏빛이 깨알 같은 꽃들을 살포시 내밉니다. 그러나 꽃이 너무 작아서 벌이나 나비들에게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이어서 열리는 좁쌀 크기의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과 함께 차츰 연보랏빛으로 변신하면서 숨겨둔 아름다움을 조금씩 내보입니다. 낙엽이 진 앙상한 가지에 삭풍이 휘몰아쳐 나뭇가지를 온통 훑어버릴 때까지 열매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작살나무의 자랑거리입니다. 열매는 혼자가 아니라 가녀린 가지가 휘어질 듯 수십 개씩 옹기종기 붙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작살나무 열매의 아름다움을 보라구슬, 즉 자주라 했습니다. 반면 일본 이름은 무라사키 시키부이입니다. 겐지 이야기라는 그들의 유명한 고전소설의 저자와 같은 이름입니다. 불과 25살의 과부가 된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 일본인들이 아끼고 사랑에 맞지 않는 그녀의 이름을 작살나무에 그대로 붙인 것입니다. 그만큼 작살나무 열매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나무를 두고 우리나라는 작살이라는 조금은 삭막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어 아주 결단나거나 형편없이 깨지고 부서질 때 우리는 흔히 작살난다 라고 말합니다. 작살나무의 이름은 말 채찍이 아니라 고기 잡는 작살에서 빌린 이름입니다. 세 갈래로 벌어진 이 나무의 가지가 작살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작살나무는 좀작살나무와 세비나무를 포함하여 세 종류가 우리나라에 자랍니다. 서로 비슷하게 생겼으며 작살나무는 열매의 지름이 4 내지 5mm 정도로 다른 작살나무 종류에 비하여 좀 굵은 편입니다. 좀작살나무는 잎의 가장자리 절반 이상에만 톱니가 있고 열매는 좀자가 붙은 것처럼 지름이 2 내지 3mm 정도로 작살나무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 주위에 흔히 심는 것은 열매가 더 앙증맞은 좀작살나무입니다. 세비나무는 작살나무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나 잎 표면에 털이 있고 주로 남해안의 섬지방에만 자랍니다. 잎의 길이가 약 3cm로 작은 송금나무, 잎, 꽃, 열매가 전체적으로 큰 왕작살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열매가 우윳빛인 흰 작살나무도 원예 품종으로 개발되어 심고 있으나 작살나무는
역시 보라색 구슬을 달고 있어야 제격입니다. 앙증맞은 포도송이처럼 생긴 열매는 꽃꽂이의 소재로 사용됩니다. 줄기와 잎은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줄기는 신장염이나 해열, 이뇨제로, 잎은 지혈제나 항균제로 사용됩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119편 작살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첫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정기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특별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